안녕하세요,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입니다. 채널이 굳어지다 보니까 요리책이라던가 요리학원,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리사 지망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어요. 요리학원 어디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요리책 추천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은 선배가 그러는데 조리사 자격증은 실전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데 진짠가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책이나 학원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요리는 쓸모가 없다. 왜냐면 실전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조리사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는 게 최고다. 여기서는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는데 뭐로 학원, 대학 가가지고 돈 낭비를 하느냐 등등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오도 밀려오는 거 그거 쳐낼 때 조리사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것 뜬다고 저 같은 멸치가 근육빵빵 병아리콩 이런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미각을 얻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그만 보고 쓸모가 없다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리사 이론에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위생하고 건강입니다. 단순히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식중독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라던가 각종 독성 물질에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자연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또 어떤 독은 독버섯이나 보고처럼 그 자체로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독은 평소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변질이 되면서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콩이라던가 쌀, 그게 부패할 때 나오는 아프라톡신이죠. 먹었을 때 금방 죽을 수도 있는가 하면은 금방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성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이죠. 일단 가정집에서 만드는 음식은 어느 정도 위생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드는 양이 적어요. 혹시나 음식 만드는데 빨리 만들어라 한다면 그냥 그러세요. 시끄러. 일단 가정 주방은 주거 공간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청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주방이 더러우면 내가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업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일단은 대량의 식품을 다루고 대량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또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던가 여유를 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소홀하면 안 돼요. 소홀하면 식중독 사고 그런 게 발생하니까. 즉 손님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서 가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식초를 통조림통에 담아 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통조림통에 식초를 담아 쓰면 안 돼요. 그게 빙초산이든 구연산이든 말이죠. 주석이 산에 녹아서 나와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중독이 돼요. 중금속 중독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몰라요. 물론 젊은 사람이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찍힙니다. 근데 그거 조리사 이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 밖에 박테리아가 몇 도의 온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습도에서 잘 번식을 하는지, 그리고 곰팡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현기성, 호기성, 호염성 세균 이런 것도 나와요. 공기가 없어도 세균은 증식을 합니다. 진공 포장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금물에서 사는 세균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세균을 끓이면 다 죽는다 하는데 끓여도 안 죽는 세균들도 있어요. 정확히는 131도에서 죽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에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가끔 소독한다고 소주를 뿌리는 경우 있죠. 소용없어요. 에탄올이 소독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농도는 75도예요. 제가 사용했던 그 바카리 1호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소주로 죽일 수 있는 세균은 몇 종류 안 돼요. 초상균이라던가 효모균 같은 몇 종류 안 되는 세균들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끓였으니까 괜찮다, 소주 뿌렸으니까 괜찮다, 소금물로 닦았으니까 괜찮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양학,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뤄집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파는 음식은 염분도 높고 당분도 높다.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걸 안 쓰고 맛있게 만들면은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즉 내가 자선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명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양학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 요리사분이 계신다면은 아랫분들에게 얘기 정도는 해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음식은 맛이 정도가 아니다. 기술에 빠져가지고 음식의 본질이 잊지 마라. 손님들이 건강한 음식을 찾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정진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조리사 이론에는 그 조리 환경,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뤄집니다. 작업대의 높이는 몇이고, 조명은 몇 룩스고, 환기는 어떻게 하고,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등등. 근데 그것이 지켜진 곳은 몇 군데 없었어요. 확장성 염두에 안 두고 공사하고, 업종 바꾸고, 메뉴 늘려가면서 주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게 돼요. 일하는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내야 당신이 진정한 요리사다, 그러고서 채찍질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이 있고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해요. 제가 스타시프 관련 영상에서 환희님이 이상한 곳에서 일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큰 데서도 많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열악한 주방 환경은 좀처럼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프로니까 견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 이론이 실전에 쓸모없다고 부정한다면은 글쎄요,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저 빨리 손님 입맛에 만족하는 음식을 만들고, 당신이 최고야, 평가를 받는다면 되는 건가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요리사 지망생 계신다면은 조리사 자격증 꼭 따세요. 문제은행 보고 답 보고 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론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정독해가지고 꼼꼼하게. 그렇죠? 확실히 그 조리사 자격증 요리 잘하는 데는 큰 도움 안 돼요. 그런 거 없어도 요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요리사라면은 특히 음식이 가진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격증에서 배운 이론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음식의 본질이 뭘까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생존보다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수렵이나 채집 대신 농사를 짓게 된 거고 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염지, 훈연, 발효 같은 기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자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즉 식의 근본은 생존이에요. 그 과정에서 발견된 기법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가지고 현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음식에서 미식을 찾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요리, 한 1,000년 전 요리 문헌을 보면은 단순해요. 그냥 소금으로 맛을 내고 닭고기 육수 쓰고, 그냥 양념도 간장이라던가 된장류 그 전부고, 그냥 이 친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요리가 이게 뭐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불과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 자체가 되게 심플했어요. 근데 그러한 본질을 접은 채 단지 미각 만족을 위해서 요리를 한다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장에서 기술이 중요하긴 해요. 오도 밀려면 쳐내고 맛있게 만들고 중요하겠죠. 근데 좀 더 좋게 바꿔나가겠다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의 건강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요리사들이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말이죠. 물론 이상할 거예요. 힘들잖아요. 아무리 쾌적하게 바꿔도 요리사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필요 없다면서 등한시 하는 거랑 잘 숙지하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냄비를 들어볼게요. 알루미늄 식기나 냄비 오래 쓰면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축척이 되고 배출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 잘 알고 있는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된다면은 어떻게든 스탠으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네. 아, 이번에 좀 매상이 괜찮았어. 어떻게든 스탠으로 바꿔야지.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거나 뭐 그까지 커가지고 뭐 그런 걸 신경 쓰면 어떻게 요리사를 하냐. 그럴 거예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조리사 이론에서는 손님과 요리사 본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다뤄진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쿡방의 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비누랑 크림콜로다가 손을 쏟게요. 크림콜이 뭐냐면은 소주 회사에서 나오는 75%짜리 주정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물하고 뭐 아스파탐을 타면은 소주가 돼요. 손뿐만 아니라 작업 때도 그걸로 주기적으로 닦습니다. 제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겁이 나거든요. 감기 한번 걸리면 목이 부어가지고 촬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양조를 하다 보니까 청결하지 않으면 술을 망치게 돼요. 술이 씌어지고 식초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 프레퍼예요. 팬데믹이 터져도 자가 방역이 가능합니다. 청소 및 소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책은 제가 더보기란에 기입해놨어요. 근데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대박 레시피 그런 책이 아니라 일단 레시피가 옛날 거여가지고 딱히 맛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초창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맛을 냈었구나, 이런 걸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이론파예요. 공대 출신이고 논문 쓰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론적인 게 결국 요리 완성도하고 직결이 됩니다.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중식을 조리법 구분할 때 볶음, 튀김, 탕, 찜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작, 폭, 회, 갱, 사오, 팽, 탄 등등 다양한 기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칼로 써는 것도 다양한 기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론을 모른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튀긴다, 볶는다, 찐다 그렇게 구분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론은 중요합니다. 즉 전문 학원이나 대학 조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정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거예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환희님 영상은 그냥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유래를 다뤄서 좋다. 확실히 이런 얘기들이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유래가 떠오르고 더 맛있게 느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실전에서 아예 쓸모없는 거 아니죠. 제 음식 얘기로 인해서 요리사가 되겠다는 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얘기 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가끔씩 전업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저는 뭐 라이브 국방을 할 건데, 아니면 촬영해가지고 편집을 할 건데, 뭐 장비 얼마 주셨나요? 뭐 편집 툴 어떻게 쓰셨나요? 편집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요? 등등. 일단 전업 크리에이터에 대한 로망을 제가 다 깨버릴 거예요. 뭐 그건 아니고요.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아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수익을 봤는데 저희 3분의 1인 거예요. 이유는 시청 지속 시간. 그냥 딱히 기획 같은 거 없이 그냥 쉽게 찍어가지고 올린 타입이에요. 그냥 먹는 장면 찍고 워킹하는 거 찍고 친구랑 노는 거 찍고 뭐 그런 영상들. 안타깝게도 일반인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본다고 해도 길게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 시간이 짧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많아지만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럼 광고 단가 떨어져요.